오늘 영상에서는 헝가리에서 현채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헝가리에서 왜 굳이 현채로 일을 하냐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꿈꿔왔던 사람으로서 되게 해외 생활에 대한 환상이나 로망 같은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산다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거.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외국 회사에 가서 외국인 동료들한테 둘러싸여서 이제 막 프리토킹으로 영어 하고 되게 멋있는 커리어 우먼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막 칼퇴 딱 보장되고 워라밸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맨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전부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영상을 켰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왜 굳이 한국 기업인가? 헝가리 기업도 아니고 다른 외국계 회사도 아니고 왜 해외까지 나가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헝가리에서 헝가리 회사를 다니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소통이 안 돼요. 헝가리 회사에서 헝가리 사람들이랑 정말 문제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도 아니고 헝가리어가 돼야 되는데 사실 헝가리어가 메이저 언어도 아니다 보니까 헝가리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헝가리어를 할 줄 안다 하면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통번역이라던가 아니면 그걸 살려서 다른 데를 가서 더 돈 받고 일을 하지 굳이 헝가리 기업에 가려고 그 돈을 받으려고 일을 하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임금 때문에 헝가리 회사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헝가리 최저임금이 진짜 적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헝가리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진 않아요. 솔직히 저도 헝가리 사람들이 그 월급 받고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월급이 적습니다. 이 임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언어 문제와 임금 문제 때문에 헝가리 회사에서는 일을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외국 회사도 있을 텐데 거기는 왜 안 가고 왜 헝가리에서 한국 회사를 다니냐 할 거예요. 외국계 회사를 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한데 사실 한국 회사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월급이에요. 월급과 그를 비롯한 많은 복지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회사를 들어가는 게 사실 비자 문제나 뭐 준비나 아니면 이렇게 공고가 올라오는 거를 찾는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쉽고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를 바로 가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고, 헝가리에서 뭐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한국 회사에 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직을 하는데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헝가리 자체는 한국인들은 거의 한국 기업에 다니고, 만약에 내가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외국계 회사를 가고 싶다 하시면 동유럽 쪽인 그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말고 오스트리아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제 서쪽에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뭐 네덜란드 또는 북유럽, 이런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을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회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있는지,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한 2015년, 2018년 이후로 진짜 미친 듯이 들어왔거든요. 일단 가장 크게는 삼성 SDI랑 SK온, 삼양바이오팜, 그리고 에코프로도 얼마 전에 들어왔고, LG전자, 한국타이어, 신흥, 롯데케미칼 이런 좀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기업들을 비롯해서 거기 협력사들 그리고 파트너사들, 자재 수출 수입해오는 회사들, 그러니까 물류 회사나 뭐 MRO 기업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진짜 세 발의 피고 정말 한 몇백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헝가리에 한국 회사가 진출을 많이 해 있는 이유는 일단 법인세가 엄청 저렴해요. 그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체코였나? 거기서 법인세를 엄청 인하해서 한국 기업들을 막 데려가니까 자기도 이제 인하를 하겠다 해서 헝가리에 엄청 많은 한국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임금도 저렴하고, 헝가리 위치 자체도 한 7, 8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어디로든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쉽고, 그 지리적인 강점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꽤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배터리계나 자동차 산업이 워낙 불황이라 예전보다는 일자리가 많이 줄긴 했는데 아마 곧 또 몇 년 안에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다닌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고, 한국 기업 중에 이제 물류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2년 일했습니다. 헝가리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일하는 면에서는 헝가리 직원들이랑 되게 잘 지냈거든요. 서로 되게 도와주고 잘 지냈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헝가리 직원들이랑 진짜 어색하고 엄청 낯을 가렸어요. 제 성격도 원래 워낙 낯을 가리는 게 있기도 한데 약간 텃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들이 약간 텃세가 있어요. 그래서 살갑게 다가가는 사람이어야지 좀 금방 친해지고, 그래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는데 그래도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되게 잘 친해져서 헝가리 사람들도 한국인이랑 진짜 비슷한 게 좀 되게 살갑게 대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일 같은 거 도와주거나 이렇게 잘 해주면은 진짜 호의적으로, 자기도 엄청 도와주고 엄청 호의적으로 해줘요. 근데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딴지 걸고 좀 이렇게 그런다 하면은 진짜 싫어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듣고 진짜 일 안 해줍니다. 그러면 헝가리 직원들이랑 친해지려면 좀 살가워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일 좀 잘 도와주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헝가리 직원들이랑 저는 일할 때는 되게 잘 지냈는데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거나 따로 놀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이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일단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회사의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게, 이 헝가리인 직원들이랑 한국 직원들이랑 되게 안 친하다? 좀 안 좋게 말해서 약간 갈라치기 같은 게 있어요. 분위기를 떠나서 서로 간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한국인들도 막 영어를 그렇게 엄청 잘하지도 않고 해외에 산다고 하면 영어를 엄청 잘할 거라고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데 진짜 전혀 아니고요. 저도 영어 잘 못하고요. 그냥 간단한 일하고 얘기하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렇게 문제 없을 정도로만 하면은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서로 간에 모국어가 아니기도 하고 헝가리 사람들도 영어를 잘 하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네 같은 나라 사람들이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어울리겠죠.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은 헝가리 사람들끼리 놀고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 어울리고 좀 그러는 분위기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좀 특히 해외에 나가서 좀 제가 생각에 유독 심하다고 느끼는 게, 너무 한국인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인들끼리만 똘똘 뭉쳐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밥 먹을 때도 한국인들끼리만 밥을 먹으러 가고,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진짜 한국인들끼리만 밥 먹으러 다니고, 회식 같은 거 할 때도 한국인들끼리만 회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헝가리 사람들까지 끼워가지고 회식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한 10번 회식을 한다 하면은 그 중에 한 8, 9번은 한국인끼리만 하고, 헝가리 직원들까지 다 같이 회식을 하는 거는 진짜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1년에. 헝가리인들이랑 한국인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회사의 분위기 자체도 이렇게 좀 한국인끼리 놀고 헝가리인끼리 놀고 이런 분위기도 있고,
뭔가 한국인들끼리 자꾸 뭉치려고 하고 한국인들끼리만 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적으로 친해지기가 막 엄청 쉬운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사는 동네가 같거나 같은 도시에 살면은 그래도 좀 놀 텐데 그런 게 또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헝가리에 있는 회사들은 다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회사들이 다 공장이 그 좀 도시가 아니라 시골의 저 구석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그 동네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한국인들은 다 부다페스트에 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다페스트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부다페스트에 안 살다 보니 집이 멀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으면 또 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못 친해지는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같은 동네에 살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고 잘 맞는 친구들은 또 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워라밸은 어떤가인데요. 현채에게 워라밸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진짜 회사마다 정말 다르고 내가 어떤 팀장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고 한국 회사도 그렇잖아요. 한국 회사도 뭐 진짜 요즘 자유로운 분위기로 뭐 유연근 문제니 뭐 재택근무 뭐 그리고 칼퇴도 막 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진짜 그런 거 못하는 완전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회사들도 아직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헝가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법인장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진짜 꼰대예요. 이렇게 말하면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진짜 꼰대들이 많으시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더 꼰대냐를 겨루는 느낌? 이제 워낙 나이도 다 있으시니까 50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가니까 그분들이 이제 법인장님들은 좀 꼰대력이 좀 있으시다. 네. 왜냐면 그분들은 고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분들은 한 20, 30대를 그러니까 회사 생활의 초반을 한국에서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회사 생활을 했을 때는 1990년대 또는 뭐 2000년대 초반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엄청 소위 말해서 좀 막 술 잘 마시고 뭔가 그런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꼰대 우리가 지금 꼰대라고 말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되게 심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막 20, 30년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일 수도 있다는 거. 외국이라고 해서 그런 외국 마인드를 너무 장착하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 회사는 한국 회사다 라는 걸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여도 어떤 팀장이나 윗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지만 이제 팀장님이 퇴근을 안 하면은 밑에 직원들도 퇴근을 눈치 본다고 못 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야근을 안 하면은 제 일 안 한다. 야근하면은 일 열심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진짜 꽤나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여기가 한국인지 유럽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마다 진짜 현타가 와요. 내가 이럴 거면 그냥 한국 가서 일을 하지 왜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막 몇 번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워라밸이 생각보다 엄청 뭔가 일하는 거나 출퇴근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막 엄청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이제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래도 확실히 한국보다는 조금 더 휴가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헝가리에서 왜 현재를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해외 취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약간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헝가리 현채로 일을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